강이나 바다 위를 슝하고 날아가서 이동하는 레포트, 집트랙. 아시죠? 이 예능 프로그램이나 영화 장면에서도 자주 보이는데 이 집트랙이 진해 해양공원 안에 설치가 됐습니다. 그런데 다 만들어 놓고도 아직 운행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 복잡한 사연이 있다는데요. 그 내막을 오늘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오늘 두 번째 감시 리스트, 집트랙 탈 수 있을까입니다. 여기 아직 개장 안 했나요? 예. 언제부터 할까요, 개장? 조만간은 안 하겠습니까? 조만간요. 지금 뭐 협의가 안 돼가지고 막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모르겠습니다. 아, 그래요? 예. 되게 오래 몇 년 됐다. 몇 년 전부터 하려고 계속 하려고 했는데 뭐 높게 지으라 낮게 지으라 했는데 운영해야 될 거 아닙니까? 시행자 측에서는 어떤 이런 부분이 변경이 될 시에는 여기 보면은 시행협약서 안의 내용에서는 보면은 3조에 보면은 15일 이내에 창원시에다가 이렇게 제출을 하게 돼 있는데 그런 부분을 갖다 소홀히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현재 오늘날 문제가 되어버린 거죠. 집트랙뿐만 아니고 우리 시에서 민간 사업자하고 협약을 체결해가지고 추진한 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시에서 집트랙만 이렇게 뭐 적자가 예상할 것이라고 이렇게 해보도 안 하고 협약서를 변경해주게 되면은 다른 사업체 민간 업체들한테도 상당히 영향이 있을 것이다. 1년간 운영을 한번 해보고 그 결과에 따라서 정말로 우리 사업 주체 측에서 운영을 해보니까 좀 적자가 발생한다. 그러면 우리가 적자가 발생하는데 우리 시에서 그 협약서를 계속 밀고 나갈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죠? 글쎄요, 이번에도 개장이 될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거보다 우선 개장이 된데도 탈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좋아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전 너무 무서워 보이는데 타러 가실래요? 어떠세요? 저는 네, 네. 타러 갈 건데요. 네. 그 집트랙보다는 이제 그 스카이 엣지 워커라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있습니다. 그거는 시민들이 잘 모르시는 얘기인데 그게 더 스릴이 더 넘치는. 그러니까 밑에 바닥이 유리로 돼 있는. 예. 그거는 타고 저건 눈 감고 타고 내려면 되지만 이거는 막 줄 잡고 움직 걸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제 생각에는 개장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 개장을 안 하면은 지금 시민들로부터 욕을 바가지로 일단 먹어야 되기 때문에 예. 창원시도 개장을 해야 되고 주식회사 창원 집트랙도 개장을 해야 됩니다. 이제 어떤 조건에 개장을 해야 되냐. 근데 예. 지금 개장을 하지 않고 좀 있으면 겨울이 오는데 못하죠. 아마 며칠 안에 개장 안 하면 아마 겨울 때문에 못 하기 때문에 개장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개장을 안 하게 되면은 창원시가 아마도 그 법률적 조치에 들어가게 될 것이기 때문에 네. 뭐 조만간에 탈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예. 아까 의원님 화면 보시면서 저거 좀 천천히 가면 안 되냐고 주변 좀 보게. 저거 엄청 빨리 가는 거잖아요. 빨리 가야 돈을 벌거든요. 4분? 4분, 5분이면 다 타고 내려온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좀 천천히 가면은 네. 그 바다의 좋은 전망도 좀 보고 네. 이렇게 갈 수 있는데 속도가 상당히 한 80km 정도. 돈이 안 됩니다. 진입하실 천천히 거고. 가면은. 저는 지금 타라고 해도 예. 너무 빨리 쏜살같이 지나가서 무섭기도 무섭고 돈이 좀 아깝다는 그죠, 이제 돈 따지게 되는 거죠. 4분 타는데 이거 5분에 다 얼마 탈 수 이렇게 있다. 계산하니 하게 되는데 지금 여러분 관심 있는 분은 아셨을 겁니다. 그리고 제가 듣기로 예약을 걸어놓은 분들도 참 많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개장한다더라 아니라더라 얘기가 무성한데 개장에 지금 계속 몇 번이나 연기가 된 거죠? 그 집트랙에 대해서 사전 뭐 예약도 받고 엣지워크도 선전하고 집트랙 광고도 좀 나가고 그랬었는데 결국 군항제 때 지금 이게 개장을 못하고 6월로 이제 연기를 했다가 예. 결국은 또 이제 언제 될지 모른다고 했는데 최근엔
나왔던 이제 협의를 다시 하는 가운데 10월 중에 일단 개장을 하겠다. 그렇게 논의가 되었다고 좀 알고 있습니다. 네. 그 이제 창원 집트랙하고 창원시에서 협약을 체결해서 이 사업이 진행이 됐는데 그 협약서를 한번 제가 봤더니 창원시에서 민간 이제 뭐 사업자에게 이 사업을 내준 여러 협약서 중에 제가 본 중에 창원시가 제일 계약을 잘한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창원시가 부지만 제공을 하고요. 예. 근데 이 부지 자체는 뭐 그렇게 비싼 땅은 아닌 걸로 보이고 집트랙 시설물은 전액 민간 사업자가 사업비를 부담하고 준공이 완료되면 20일 안에 모든 시설물은 창원시에 다 기부 체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 시설물 유지 관리비는 사업자가 다 부담하고요. 심지어 천재지변으로 재난이 발생해도 재난 복구 비용도 사업자가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모든 안전사고 다 책임지도록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일단 기부 체납을 했기 때문에 이 사업자가 집트랙을 개장을 해서 운영을 하면 창원시 소유가 된 상태에서 운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창원시에다가 시설 사용료를 내야 되고요. 그다음에 땅을 빌려 쓰기 때문에 대부료를 내야 되고요. 예. 그리고 이 협약서상으로는 티켓 판매 금액, 그러니까 총 뭐 순수익이 아니고 티켓 판매 금액의 뭐 3%, 5%, 7%각 그 이용객에 따라서 그렇게 이제 일부 수익을 창원시에 이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자체로 보면 창원시에서는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크게 뭐 손해 볼 협약을 한 건 아니다. 라고 보이는데 이것이 문제가 된 지점은 바로 이제 이 지점이죠. 원래는 60m 높이에서 이게 쭉 타고 내려가는 걸로 처음에 창원시도 그렇게 예상을 했고 사업자도 그렇게 예상을 하고 사업을 시행을 했는데 네. 이게 이제 해군 함정이 지나가야 되는 군사 지역이다 보니까 해군에서 우리 함정 지나가는데 걸리면 안 되니까 높이를 높여라라고 해서 지금 99m까지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구구타워군요. 그렇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게 높이가 올라가면 당연히 밑에 이제 기초가 되는 부지도 넓어져야 되고 하다 보니까 돈이 더 추가로 엄청 많이 든 거죠. 그래서 공사 기간도 길어지고 이 늘어난 비용에 대해서 창원시하고 사업자가 지금 이제 서로 줄다리를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를 예상하지 못했다는 게 좀 의아스러운 게 거기는 진해가 군항이라는 것도 알고 거기 군함이 다닌다는 걸 알았을 텐데 이걸 나중에야 줄에 걸릴 것 같아 더 높이 주먹보고식으로 느껴지는데요. 진해가 이제 군사 시설이기 때문에 예. 저런 시설을 하려고 하면은 이제 군 당국하고 협의를 해야 되고 사전에 허가를 좀 구해야 되는데 그쵸. 그런 거를 생략하고 했다는 거에 대해서 좀 우아스럽고요. 이미 뭐 진해에 공무원들도 많이 있고 창원시에 오랫동안 그런 일을 해온 공무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진해가 이렇게 관광 개발의 천의 조건을 갖추고 있으면서도 개발을 하지 못한 것도 바로 군사 보호 시설이 있기 때문에 그래 못했던 거거든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협의 없이 이렇게 했다는 것에 대해서 실제로 좀 고개를 까뚱거려줄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업주 측도 저렇게 해가지고 공사가 또 시설이 늘어지면은 늘어질 때 뭐 재협상을 하든지 재협력 요구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지금 와서 일하는 것에 대해서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저는 당시에 그 안상수 시장이 참 용기가 대단했다 이 생각이 드는 게요. 저 지역은 이제 그 음지도 마찬가지, 해양공원 마찬가지고 뭐 우도나 그 옆에 그 소크리선까지 이게 이제 법상으로는 국토법의 영향을 받고요. 그다음에 뭐 녹지법도 영향을 받고 결정적인 것은 이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의 영향을 받는 다양한 법의 수장법까지 영향을 받습니다. 다 영향을 받는 그런 지역에다가 집트랙을 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그 당시에는 상당히 좀 독특한 발상이었다고 저는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2011월 달에 그 진해구청에서 이제 기자회견을 하면서 대대적으로 이렇게 홍보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웃기는 거는 그 당시에 이 홍보를 할 때 이미 해군하고 협의를 다 했습니다라고 했지만 결국에 나중에 보면 협의를 하기는 뭘 했습니까? 군사보호적인 이 법률적 조항도 제대로 못 보고 오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제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덮태기를 쏟고 창원시는 창원시대로 이게 아주 웃기는 행정의 표본을 만들어지는 그런 상황이 됐거든요. 이게 이제요. 결정적인 문제는 저는 그게부터 봅니다. 시하고 시행업자하고 뭔가 하기로 약속을 했으면은 그 약속대로 일을 했으면 이런 문제가 안 생겼을 건데 중간에 약속도 일을 안 한 거죠. 협약서에 있는데 협약서를 안 하고
업자는 업자대로 해버리고 예. 창원시를 방관하다 보니까는 지금 와서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태가 돼버린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앞서 설명해 주신 것처럼 준공하고 바로 개장하겠지, 이제 집트럭 타겠지 했는데 이게 몇 번이나 연기가 된 건 그 민간업자가 이 기부 체납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적자가 두려운 겁니까? 상황이 왜 그런 거죠? 지금 공사비가 굉장히 많이 증액이 됐는데 창원시하고는 재협약은 전혀 안 되는 상황이고 이대로 개장을 했다가는 뭐 적자를 면할 수 없다라는 판단에서 지금 그렇게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제가 좀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기부 체납을 한 이상은 이 시설은 창원시 소유이기 때문에 영업을 하는 그 매일마다 사용료를 지불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용료를 어떻게든 창원시랑 좀 협상이 가능한가라고 아마 그런 시도를 하셨던 것 같은데 결과를 놓고 보면 그거는 거의 안 된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시설이 처음에 당초 예상한 대로 지어졌으면 이 사용료를 부과하는 기준이 예. 그 건물의 가치에 비례하거든요. 그런데 공사비가 더 많이 들어가고 더 높아졌으니까 사용료도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기존 건물 기준으로 하면 시설 사용료가 2억 2,500만 원 정도인데 이게 이제 확 올라갈 거라고 예상하고 있고 창원시하고 업체 측에서 이거를 추후에 감정을 해서 새로 정하기로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제 그 사업자 입장에서는 지금 하는 얘기가 제트 이제 이거 활강을 하고 내려갔다가 다시 돌아올 때 보트를 타고 돌아오거든요. 섬에 내리니까. 내리니까. 그 보트가 이게 당연히 안전 요원이 있어야 되고 그 보트 운영하는데 당연히 예를 들면 기름값이라도 드는데 기존에 수지 분석한 거에는 이거 비용조차 전혀 산정되어 있지 않았었다라고 그런 얘기를 하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안전 요원 같은 경우는 당연히 아르바이트를 쓸 수는 없고 정직원으로 다 고용을 해야 되고 막 그런 얘기도 하고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상황에서 우리는 이제 기부 체납 을 해버리면 더 이상 협상이 안 되기 때문에 미루고 있었다라고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미래를 아는 사람은 없다지만, 그러니까 중간에 어쩔 수 없이 이제 그 타워를 높이면서 민간 사업자 입장에서는 돈이 더 들어갔으니 기존의 협약대로 우리는 할 수가 없어라는 걸 계속 요구하고 있는 건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좀 행정도 너무 급하게 진행이 될 때 그 당시에 왜 이런 걸 꼼꼼히 따지지 않았다? 어떻게 판단하세요? 저는 사실은 이 협약서에 보면 예. 그 관련 인허가를 받는 거는 물론 사업자가 받지만 관련 인허가 절차에 대해서 행정이 적극적으로 협조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게 사실 이제 뭐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창원시에서 관련 인허가 절차를 다 협조를 해준다라고 했기 때문에 인허가 절차에서 문제가 생길 거라고는 전혀 예상을 안 했던 것으로 보이고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제 그 국방부에서 안 된다라고 해서 공사가 다시 중단이 되고 설계가 변경이 되고 하다 보니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제 불측의 손해를 보게 된 상황이죠. 그래서 단순히 이게 이제 민사 계약상의 법률로만 보면 누가 잘못했냐를 분명히 공방할 문제인 건 맞습니다. 그런데 우선적으로는 왜 이런 기본적인 행정조차 확인도 하지 않고 예. 대대적으로 홍보를 했느냐라고 뭐 지적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앞때 이제 안상도 시장님이 이 이제 집트랩뿐만 아니라 대형의 많은 이제 공약들도 많이 제시를 했었고 그런데 이런 걸 한번 딱 던지면 시민들이 좋아할 것이다. 이런 정도만 생각을 하지 구체적인 어떤 행정의 준비를 해야 될 일들을 어떻게 좀 챙기고 또 민간 업체에서 아무리 기부 체납을 한다고 하지만 근데 시민들한테 더불어오는 효과가 어떤 건지도 참 면밀하게 따져봐야 되는데 들어보자 그게 안타깝고요. 해양공원이 그 타워가 사실 결국 2개가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가까이에. 2개의 타워가 사실 쏙이다. 안에 뭐가 내용 컨텐츠가 별로 없어요. 뭐 물론 집택 타워는 그냥 타워니까 비어있다 하지만 기존에 있던 솔라 타워 역시도 안에 내용 구성물을 조금 더 변화를 해서 집트럭을 또 거기서 내릴 수 있는 방안도 있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왜 행정을 이렇게까지 못했을까 그런 면에서 지금 저도 많이 의아스럽고 좀 조금 유감스럽습니다. 그렇게 됐다는 게요. 그 당시에 이제 상황을 이렇게 돌이켜 보면은 홍준표 도지사가 진해에다 글로벌 테마파크 한 달 해가지고 한번 난리를 피웠잖아요. 창원시에서 잘 하고 있는 운동 그 테마파크 하는 사업도 중단시키고 글로벌 테마파크 하면서 창원시를 완전 제끼고 하다가 결국 글로벌 테마파크 무산됐지 않습니까? 안상수 시장님도 별반 다를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그 크게 일을 벌리는 거예요. 조서 담지 못하는. 왜냐? 자기는 끝나면 갈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남은 사람이 진해 시민들만 지금 고생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따지고 보면 그때도 마찬가지입니다. 2017년도 1월 달에 양해약서 체결하고 2017년도 10월 달에 11일 날 이제 기공식을 하는데 네. 그 다음 연도 6월 달에 선거입니다. 지방선거. 그래서 2017년도 초반에 안상수 시장이 진해 가가지고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은 진해 발전을 위해서 2조 7천억을 재정을 투자하고
2022년에 완료를 하겠다. 그다음에 9조 4천억 원 생산 유발 효과를 해서 2만 6천 명을 고용 창출하겠다. 이런 얘기를 그날 한 자리에서 다 발표를 하고 있는데 그게 하나가 이제 장복산 케이블카하고 집트랙 문제가 웅동 마리나 리조트에서 1,100척의 배를 유치하겠다는 거죠. 그중에 장복산 케이블카는 이미 없어졌고요. 이제 지금 이제 이거 집 라인은 지금 이런 상태로 돼 있고 웅동에는 제가 한 300척도 채 안 되는 그 시설이 좀 배들이 이제 온다 하더라고요. 결국 이게 뭐냐면은 이 정치인들이 지역에 와서 행정을 하겠다면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 애꿎은 시민들 볼모로 잡아서 이 심리적으로 이렇게 피해 과다망상 가지고 와서 뭔가 정책적 수단을 발휘해서는 결국에는 자기들 떠나면은 창원 시민들이 고스란히 피해를 받으니까 앞으로는 안 그랬으면 좋겠다는 허성무 시장은 안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럼 만약에 지금 이 상황에서 지금 창원시와 집트랙 업체가 서로 의견이 맞지 않기 때문에 이게 지금 운행이 안 되고 있는 건데 서로 끝까지 주장을 굽히지 않는다면 이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소송 가야죠 뭐. 소송 가서 변호사를 찾으셔야죠. 수임. 남미 변호사님 수임. 변호사를 찾으셔야죠. 어쩔 수가 없죠 뭐. 누가 유리할 거라고 보세요? 저는 딱히 유리한 사람이 없다. 왜냐하면 이제 결국 손해배상 문제로 가잖아요. 근데 아까 제가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 이 공사비가 많이 들고 개장이 늦어진 게 이제 그 국방부의 협의 사항 때문에 그 부분이 가장 큰데 뭐 그게 누가 잘못했느냐. 기본적으로는 사업을 하는 사업자가 챙겼어야 되는 거 맞죠. 사업하는 사람이 그 인허가 받아야 되니까. 그런데 협약서에 분명히 창원시가 적극 협조하기로 돼 있단 말이죠. 창원시가 적극 협조한 결과가 이거냐라고 놓고 공방을 하기 시작하면 결국 어느 쪽이 이기든 과실상계라는 명분으로 한쪽도 100% 잘한 건 아니다라는 걸로 결국은 양쪽 다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개장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창원시도 마찬가지고 사업자 입장에서 봐도 마찬가지고. 네. 그게 그나마 지금 현재로서는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냐. 아마 그런 결론이 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난 2일날 뭐 잠정 협의를 한 거로. 예. 그래서 뭐 창원시 같은 경우는 뭐 사전에 협력을 주면 다른 민자 유치도 있기 때문에 예. 상당히 어려움이 좀 있겠죠. 그래서 창원은 그 명분을 이래 쌓았고 또 업자 측에서는 뭐 1년 더 시간을 또 좀 연장하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실리를 찾은 서로 윈윈하는 그런 뭐 협상이 된 거로 그래요. 네. 저는 오늘 논의를 하면서 저희 감시자들이 이때까지 감시했던 것들 중에 지자체 뭐 했습니까? 라는 이렇게 비판이 덜 나온 건 처음인 것 같습니다. 사실 민자사업자랑 이렇게 계약을 했냐, 이거는 뭐 누구도 하겠다, 뭐 이런 계약은 누구도 하겠다 뭐 이랬는데 지금은 처음으로 민자사업자도 억울한 면이 없지 않아 있겠다라는 말을 또 저도 처음 해보는 것 같은데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추진돼야 될지 조언을 좀 해주신다면요. 저는 허승무 시장께서 이 집트랙을 보면서 타산지석을 삼아야 된다 이렇게 보고요. 예. SM타운 이것 때문에도 상당히 그 이후에 논란이 많았잖아요. 이 안상수 시장이 다 했던 건데 만약 허승무 시장이 이제 이수진 타워도 지금 한다고 하고 있잖아요. 예. 저는 그것도 하고 난 이후에 다음에 다른 시장이 들어왔다. 또 정문제를 가지고 SM타운이나 이 집트랙처럼 또 논의가 재연될 수도 있다. 그런 측면에서 자기 임기 내에 밀어붙이기 이식 사업에 대해서는 좀 자제하고 좀 신중하게 여론을 좀 모아가면서 중재를 모아고 공론 과정을 겪으면서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미 이 집트랙은 시설을 다 했기 때문에 이 시민들이 그 이용하는 시민들의 안전을 담보해내는 속에서 관광객 유치를 위한 뭐 중재를 좀 모으는 행태로 나아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예. 민자 사업자 이제 주식회사 창원 집트랙이 지금 손해를 볼 것이다라고 예측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창원시하고 맺은 계약의 내용에는 집트랙만 있는 것이지 스카이 엣지워커나 라운지 운영 수익이나 기타 부대 운영 수익에 대해서는 전혀 창원시하고 협약 내용에 빠져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순수 운영 수익으로 가져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수익 구조로 날 것인가의 문제에 대해서는 뭐 집트랙을 뭐 타고 싶다는 그런 시민들도 많고 외지에서도 많이 올 거라고 저는 예측이 되기 때문에 일정 시점을 정해서 면밀하게 살펴보고 난 다음에 평가해야 될 문제인 것이다. 그래서 민자사업자의 계약은 제가 보기에는 창원시나 민자사업자는 처음에는 윈윈 계약을 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과정에서 실수를 했던 것이죠. 그렇게 보여지고요. 허성무 시장님에게 한마디 좀 드리면은 지금 어쩔 수 없이 이제 집트랙 개장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집트랙이 움직이는 행동 반경에 있는 주변에 있는
이런 관광 자원들을 잘 볼 필요가 있다. 특히 수크리섬 같은 경우에는 군사보호지역이긴 하지만은 거기는 또 예전에 1986년도에 1,000평 정도를 국방부로부터 양호를 받은 그런 전력도 있거든요. 그래서 소크리섬에 대해서 시내 해양공원하고 잘 연계되어지는 이 부분들을 구상을 해서 어차피 한번 실수한 것을 만회해서 정책적으로 성공했다라는 이 관광의 어떤 정책의 성공의 사례들을 한번 이 계기로 남겼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전해봅니다. 예. 기시감이라고 왜 똑같은 일만 또 본 것 같을까요? 떠들썩한 개발 홍보, 또 말 떨어지자마자 덥석 시작하는 사업들, 그리고 다 만든 후에 실망하는 일이 있는데요. 이제는 더 이상 보고 싶진 않습니다. 개발에 대한 확실한 책임, 누가 어떻게 짓는지 지켜보면서 또 진해 집트랙이 좀 관심 있는, 사랑받는 관광 자원이 되길 또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